한국기독교장로회가 교단 원로들과 함께 20대 대선 이후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원로 원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총회와 유지재단 간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최근 법원이 총회 측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수년째 이어온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CBS TV 파워 인터뷰에 출연한 기독교 한국루터회 김은섭 총회장은 이번 판결이 다른 교단에게도 의미 있는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기 위해 주일학교에 청사진을 제시한 책 리셋 주일학교가 나왔습니다. 또 기후 환경 전문가들이 펴낸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 등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교단 원로들과 함께 20대 대선 이후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원로 원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기장총회는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을 다하며 생명의 가치를 확대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20대 대선 이후 우리 사회를 전망하며 교회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장총회 임원회는 전임 총회장과 부총회장, 총무 등을 지낸 교단 원로들을 초청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원탁회의는 세대, 성별, 계층 간 갈등 심화와 무속 의존 논란 등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차기 정부에 대한 우려점을 짚어보고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선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그러한 또 어둠이 깃들인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우리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의 권세가 너무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 구원의 권세를 잃어버린 그러한 사회가 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기조 발제자로 나선 김상근 목사는 20대 대선은 최선이나 차선 또는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진보 진영에 대한 응징의 선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면엔 공정과 정의를 가치로 추구했던 이들의 도덕적 감각이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성찰과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교회 역시 신앙의 순결을 회복하며 교회가 교회답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졌지만 이겼다 하는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매를 의식하는 인식 능력이 없어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러한 잘못된 행태가 내 안에 있다라고는 발견을 아주 처절하게 해야 된다. 좀 더 교회답게,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좀 더 예수답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런 결단의 계기. 이번 회의에선 우리 사회가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교회가 생명지향적인 정책에 대해선 협력하면서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예언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청와대 이전 문제 등에 대해선 국민의 삶을 우선적으로 돌아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회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생활의 제일 첫째 되는 문제가 그 가난한 자들의 생활고 문제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은 뒷전으로 가버리고 청와대 이전이 제1순위가 되어가지고 밤낮으로 이 문제만 가지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침묵을 지켜야 되느냐. 기장총회는 앞으로 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며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총회와 유지재단 간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최근 법원이 총회 측 손을 들어주면서 수년째 이어온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CBS TV 파워 인터뷰에 출연한 기독교 한국루터회 김은섭 총회장은 이번 판결이 다른 교단에게도 의미 있는 판례가 될 거라며 앞으로 교단의 안정을 위한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에 따라 세워진 루터 교단은 말씀과 성례전을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선 1958년
3명의 선교사를 중심으로 선교를 시작해 이듬해인 1959년부터 CBS 라디오를 통해 루터라 나워 방송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회의 선교 정책은 다른 교단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협력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라 나워 방송 많은 분들이 애청을 하셨는데 그 말미에다도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루터교회를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교회를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방송과 문서를 이용한 통신교육, 출판 등을 통해 올바른 복음을 세우는 일에 힘써온 한국 루터회는 지난 2018년부터 내홍을 겪었습니다. 전임 총회장과 집행부가 불미스러운 일로 정기총회에서 해임되고 새로운 총회장과 임원들이 세워졌는데 이후 총회 재산을 관할하는 유지재단 이사 지위를 놓고 총회와 유지재단 간에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수년 동안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기독교 한국 루터회 총회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총회가 유지재단의 상위기관이며 유지재단은 교단 구성의 일부로서 총회 결의나 교단 헌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회 김은섭 총회장은 이번 판결은 유지재단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교단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례가 될 것이라면서 유사한 분쟁이 생길 경우 한국 교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권으로 인한 분쟁이라는 것은 결국 재산권도 따라가는 그런 분쟁이기 때문에 또 총회와 유지재단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방향도 제시해 준 그런 판결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은섭 총회장은 교단 내부적으로 소송과 코로나 등으로 인해 목회자들의 소명의식이 많이 약화된 것으로 느껴진다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 교리문답서를 저술해 교육을 강화했듯이 앞으로 목회자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특히 긴 소송을 통해 회개하는 삶에 대해 새롭게 인식했다면서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참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기억하고 신앙생활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107회기 목사장로 부총회장 예비 후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선거법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107회 총회 개회 2달 전인 오는 7월 19일 후보 등록 때까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공정한 선거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관위 주최 107회 부총회장 예비후보 간담회에는 목사부총회장 예비후보, 영등포노회 치유하는 교회 김을식 목사와 장로부총회장 예비후보, 전서노회 덕천교회 김상기 장로가 참석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2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예장합동총회 교회 자립개발원은 오는 31일 대전중앙교회에서 목회자 이중직 신학전문위원회 2차 공개 세미나를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에 열린 1차 세미나에서 주로 이중직에 대한 이론적 학문적 접근이 이뤄졌다면 2차에서는 이중직의 실제적 사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서 교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지난 103회 총회에서 미래 자립교회 목회자의 생계형 이중직을 허용하고 지난해 이중직 실태조사와 연구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청년센터 웨이와 높은 뜻 광성교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청년 상담 사역을 위한 협력에 나섰습니다. 높은 뜻 광성교회는 청년센터 웨이에 400만 원을 후원하는 등 청년들의 마음 건강 증진 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기윤실은 코로나19로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 청년센터 웨이를 출범했습니다. 청년 재무상담소와 심리상담센터 위드를 운영하며 20, 30대 청년들의 재무와 심리상담을 진행해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일학교의 청사진을 제시한 책 리셋 주일학교가 나왔습니다. 그 밖에 기후 환경 전문가들이 펴낸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 등 새로 나온 책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저출산 시대 한국 교회 주일학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책. 저자는 직접 주일학교 현장에서 몸으로 부대끼며 고민하고 확신했던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주일학교를 준비하느냐에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거대 담론이나 뜬구름 잡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사역자나 교사 한 사람이 가져올 수 있는 주일학교의 방향을 이 리셋 주일학교에 소개했습니다. 기후 환경 전문가들이 펴낸 기후위기 시대의 과제.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태풍, 홍수, 산불, 질병과 같은 현상들이 지구와 인류를 향해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그 원인과 대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코로나19는 기후변화의 결과며 그 기후변화를 일으킨 주요 원인은 인간의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교회가 녹색교회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의 7번째 잠언록, 조 목사의 하루 한마디씩 올린 묵상의 글이 책으로 발간됐습니다. 저자는 사랑은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라며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가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하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자 피터 마터 버미글리의 시편 기도문. 버미글리의 기도문은 종교개혁 당시 격변하는 정치적 변화와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 시편을 깊이 묵상하며 쓴 것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버미글리의 시편 기도문 거룩한 기도들은 국내 처음으로 소개됐으며 시편 150편과 290여 개의 기도문은 현 시대의 어려움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순천제일교회가 피로회복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전교인 헌혈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광주 은광교회는 지역 상인들을 위해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대구 경북 장로연합회와 예장합동 강원노회는 각각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추대했습니다. 순천제일교회가 피로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교인 헌혈운동을 진행했습니다. 헌혈하신 분들 한 분당 한마음혈액원에서 4,000원 내지 8,000원 정도 기부금이 암 환자들 치료비에 기부가 되겠고요. 저희 순천제일교회 의료선교부에서 추가로 1인당 10,000원을 더 추가해서 암 환자들한테 기부할 예정입니다. 헌혈운동엔 순천제일교회 중고등부 학생과 지역 기독학교인 매산고 학생들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제 잠깐의 시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었고 지금 저뿐만 아니라 여기 제일교회 고등부 친구들과 매산고등학교 친구들도 같이 와서 헌혈하고 있습니다. 순천제일교회는 부활절인 4월 17일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성도들의 헌혈증과 함께 별도 1인당 10,000원의 후원금을 추가해 소아암 어린이 지원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광주 은광교회가 골목 상권 회복과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금 1,000만 원을 광산경제 백신회의에 전달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가장 가까운 이웃이 사실은 골목 상권이죠. 조금이라도 더 자주 찾아가고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에도 이제 거기에서 소상공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럴 때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면서 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하는 말이 있는데 서로 좋은 친구로서 이 어려움을 같이 통과해 갔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합니다. 예장합동 대구 경북 장로회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대구 북일교회 박영배 장로를 차기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또한 대구 경북 지역이 신앙의 믿음의 도시가 되게 앞장서겠고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려는 주님의 지상 명령 따라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장합동 강원노회도 제138회 정기회를 열고 원주 중부교회 김미열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1년 동안 강원 지역 각 교회를 섬기고 특별히 코로나 속에서 미자립 교회를 전심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와 제자들을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노회장으로서 그리고 노회에서 지원할 것을 전심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강원 지역의 교회가 어렵지만 더 부흥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회 포럼이 고신교단 70주년을 맞아 고신총회 신학교육의 미래를 점검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대전 오정교회는 사순절 기간 금요 집회를 가졌습니다. 미래교회 포럼이 고신교단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고신 70주년과 고신 신학교육의 길을 주제로 대구에서 1차 포럼을 열었습니다. 올해 미래교회 포럼은 우리 고신총회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고신총회 70주년을 반성적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또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가야 할까, 그중에 특별히 신학교와 신학교육에 관해서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올해 4번 혹은 5번 정도 모일 생각입니다. 이번 포럼에선 이신철 목사가 준비한 한상동 목사와 고신총회의 정체성을 살펴보는 강의와 이현철 목사의 고신총회 신학교육에 대한 결의안들을 분석해보는 강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대전 오정교회가 사순절 기간을 맞아 은혜의 발자국 7이란 주제로 금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집회엔 찬양곡 은혜와 행복 등을 작곡한 손경민 목사가 참석했습니다. 이 사순절 금요 집회를 통해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싶고요. 우리의 고난보다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장 고신 부산노회 교육부가 부산노회 산하 교역자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갖고 목회 컨설팅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목회 컨설팅 연구소장 김성진 목사는 목회 현장에서 행정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산노회 교육부는 더욱 어려워지는 목회 환경에 도움이 되기 위해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가 함께 참석해 행복한 목회 동행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엔 잠시 쌀쌀하겠지만 낮엔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